로봇 산업이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약간의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의 로봇 산업의 밸류 체인이 되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새롭게 추가되는 가치사슬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로봇 인문학의 이민석입니다. 오늘은 로봇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 산업이 요즘에 또 핫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분석해 보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이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 그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결과론적인 모습만 보고서 로봇 산업이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약간의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로봇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로봇 산업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밸류 체인, 뭐 우리말로 하면 가치 사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그 특정 산업에서 물건이 생산이 되고, 그 생산된 물건이 최종 소비자, 고객들한테 어떻게 가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한 게 결국은 하나의 그 밸류 체인이 되겠는데요. 다른 산업도 비슷하겠지만 결국 로봇도 하나의 복합 제품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다 그러면 뭐 머리가 있고 다리, 팔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 위한 뭐 모터라든가, 또는 뭐 리듀서, 감속기, 뭐 또는 카메라, 뭐 배터리, 뭐 다양한 이제 부품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합이 돼서 로봇이라는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 체인의 제일 앞단에는 이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카메라 부품이라든가, 모터, 또는 여러 가지, 하다못해 나사, 이런 것도 다 이제 로봇의 주요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로봇 부품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로봇은 겉으로 보기엔 당연히 하드웨어지만 사실 이 로봇을 움직이려면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작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뭐가 필요하냐면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 로봇을 완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요 부품 중에 하나가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또 제공하는 회사들이 또 앞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 부품하고 소프트웨어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들로부터 부품을 제공을 받아서 실제로 로봇을 생산해내는 업체는, 예를 들면 국내의 뭐 두산이라든가, 아니면 레인보우, 뭐 이런 회사들, 해외에 보면 유니버설 로봇이라든가, 뭐 자카, 또는 뭐 화낙, 뭐 이런 기존의 업체들, 최종 이제 로봇 제품을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런 로봇의 제품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대부분의 이런 그 로봇의 기능을 특화해서 만드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라든가, 요즘 가끔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서빙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런 특화된 로봇, 특수형 로봇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그런 로봇들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1대1로 딱 그대로 매핑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로봇을 우리가 보통 이제 특수형 로봇이라고 그러고요.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휴머노이드라든가 로팔, 이런 거는 물론 거기에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됩니다. 로봇 팔을 움직이거나 로봇이 걷는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동작은 로봇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들어가는데, 실제로 로팔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그 생산자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은 어떤 용도로 쓰일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딱 특화를 해버리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보통 이제 범용 로봇이라고 저희가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로봇이라 하면 기본적인 로봇 기능은 제공하되 이 실제로 로봇이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기능까지는 제공하지 않는 그런 로봇을 이제 범용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은 이렇게 부품 업체, 그 부품을 받아서 로봇을 완성하는 특수형 로봇 제조업체나 아니면 범용 로봇 제조업체, 그 다음에 이 범용 로봇을 주로 받아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체, 뭐 이 중에는 유통업체도 당연히 있겠죠. 유통만 하는 업체.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형 로봇을 판매하는 로봇 업체들은 그것도 뭐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유통업체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유통업체가 이제 존재할 수 있고요. 최종 단계에 가서 이제 고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의 로봇 산업의 밸류 체인이 되는데 여기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새롭게 추가되는 가치사슬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로봇 재활용 업체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로봇을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다가 보면 용도가 이제는 뭐 필요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뭐 오래돼서 뭐 새 거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중고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봇이라는 게 이 단가가 뭐 100만 원 이하의 뭐 싼 이런 그냥 버릴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수천만 원 아직은 하니까요. 결국 이거를 어떻게든지 재활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니즈가 나타날 것이고 또는 이런 걸 다시 재구매해서 싸게 구매해서 쓰고자 하는 또 수요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 재활용 시장이 향후에는 이제 추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적인 그 로봇 산업의 구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 기계 산업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도 초기에는 이제 신제품만 유통이 되다가 어느 시간 지나서부터는 이제는 그 중고차 시장이 열렸잖아요. 요즘은 대기업들도 이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서 또 그 시장을 더 확장해 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쪽 로봇 시장도 이런 시장도 앞으로 추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로봇 산업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의 구조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점이고 로봇도 사실은 나온 지가 몇십 년이 이미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범용 로봇이 뜨고 휴머노이드가 뜨면서 이런 경향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 밸류 체인을 우리가 왜 이해해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거냐 하고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마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